가수 김창렬 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연예기획사 소속 그룹 멤버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폭행과 급여 횡령 혐의인데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룹 원더보이즈 측은 김창렬에게 수차례 뺨을 맞았고 월급을 빼앗겼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멤버들은 구체적인 시점도 밝혔습니다. 2012년 12월 28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연예인병에 걸렸다며 원더보이즈 member 김태현 군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멤버들의 급여 통장과 카드를 보관하면서 사전 설명 없이 3개월치 월급 3천여만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창렬 씨는 후배를 폭행한 적도 월급을 가로챈 적도 없다며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악동 이미지를 가진 연예인 김창렬의 약점을 악용했다며 이미지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달라. 누굴 때릴 만큼의 용기가 지금은 없다. 남의 돈을 탐할 양아치가 아니라며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습니다. 김창렬 씨는 2012년 4인조 그룹 원더보이즈를 데뷔시켰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은 후배 가수들에게 폭행과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금 이야기 나눠봅니다. 예, 윤서영 앵커가 지금 전해드렸습니다만 바로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연예계의 문제, 백현주 대진점 기자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김창렬 씨 폭행, DJ DOC였죠? 네. 이게 폭행 플러스 월급 갈취. 네. 예? 이게 지금 혐의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둘 다 그럴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왜냐하면 연예계에서 가끔씩 사건 사고의 중심에서는 뉴스들을 발견을 하고 볼 때 예. 뭐 예를 들어서 출연료를 갈취했다더라라는 매니지먼트 이야기를 접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또 일각에서는 다는 아니지만 루머이긴 합니다만 뭐 매니저한테 맞고 산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면은 뭔가 다 일리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점이 최근에 불거진 시점은 아니고요. 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원더보이즈에 대해서 누구지? 라고 클릭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럴 정도로 계약 기간이 사실 2012년부터 지금까지였는데 그만큼 왕성한 활동을 해서 개런티, 그러니까 출연료라는 것을 이야기할 만큼 돈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벌어왔던 그런 그룹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남거든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뭐냐면 누군가가 상처를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서 이미지 타격을 받거나 혹은 억울한 입장에서 끝나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더군다나 2012년에 발생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네.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고소하는 경우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예.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김창렬 씨 편을 들이 저는 사실 다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DJ 우리나라 DOC도 모르실 거래 아마 우리 여보세요. 네, 거의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저기 제가 소송을 이렇게 해보고 하니까요. 지금 이 우리나라에 좀 잘못된 게 이 형사 고소를 민사 소송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제 의뢰인도 그래가지고 고소당하고 무죄 밝혀져가지고 결국 민사에 이겼는데 이게 그 사건도 제가 맡은 사건도 이 형사 사건은 아주 폭행 사건 오래전에 있었는데 고소가 갑자기 우리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니까 그쪽에서 고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민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신 교수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게 2012년에 있었는데 지금 고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둘 사이에는 전속 계약 단죄를 둘러싸고 민사 소송이 또 네. 제기됐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지금 잘잘못을 떠나서 3년 뒤에 한 것은 조금 의문이다. 네. 이게 과연 동기가 과연 정말일까? 그건 의문됩니다. 제가 근데, 보태서 예, 말씀을 좀 말씀하세요. 드리면 5월 소속사 관계자에게 잠깐만 드릴게요. 네네. 반론이 있으니까. 네. 뭐냐면 2012년 12월에 이제 고소에 가게 됐느냐. 어쨌든 그날 정황에 앨범 표지 사진을 찍고 뒤풀이 장소에서 그런 폭행이 있었는데 이 일로 경찰서로 가거나 하면은 앨범도 다 무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를 등지는 거니까 그 당시에는
본인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에 참았던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소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하시죠. 말도 일리는 있는 말인데 시점이 참 절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김창렬 씨 쪽에서는 2017년인가요? 그때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 예. 지금 이 원더보이즈 멤버 일부 멤버의 주장은 지난 11월에 계약이 끝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예. 부분은 명확히 밝혀지겠죠.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가 있으니까. 근데 김창렬 씨가 얘기했던 것은 계약 파기를 원더보이즈가 원해서 알았다. 계약 파기를 해주겠다. 다만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대한 책임은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8억 4천만 원 정도의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예요. 위약과 관련된 소송이겠죠. 이 시점에서 지금 갑자기 2011년에 뭐 맞았고 2011년부터 월급이라는 것을 갈취당했고 등등 이런 것들이 새롭게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또 김창렬 씨하고 그때 그 자리 연예인병에 걸렸다라고 하면서 뺨을 몇 차례 때렸다라고 했던 그날 그 자리에서 봤다는 분이 있다라고 원더보이즈 네. 그 소속 가수들은 주장을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어버린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3년 전 사건입니다. 폭행 사건. 수사 어떻게 합니까? 이런 네. 사건 해보셨어요? 3년 전 지금 거? 온더보이즈 쪽은 온더보이즈 멤버 2명이 봤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예. 그 여타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네. 그리고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만료 전에 퇴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 김창렬 씨 쪽에서 소송을 제기를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지금 맞고소를 했죠. 예. 그 지금 폭행죄와 횡령 혐의로 그 월급을 횡령했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사실상 전략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2012년 12월은 벌써 3년 전의 사건, 폭행 사건을 지금에 와서 고소를 하는 건 이 사건을 굉장히 그 희소화시키자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사실상 진위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이 월급 통장에 관련한 것도 PRB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선에서 수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기소 의견이 될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의뢰인 무려 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기소가 됩니다. 돼가지고 약식 재판이라고 벌금 청구가 돼가지고 저희 의뢰인이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해서 저희를 찾아와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냥 우리나라 지금 형사 재판의 현실이 일단 고소인이 맞았다고 하고 고소인을 비롯한 그 옆에 봤다는 사람들이 2-3명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요. 일단 기소가 됩니다. 기소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무죄 받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수도 있다 이거죠. 더군다나 우리 백 기자님 김창렬 씨가 좀 악동이지. 싸움도 잘하고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SNS 보면은 좀 이 마음을 울리는 구석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창렬 씨와 관련해서 과거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을 둘러싼 루머가 뭐가 있었냐면 과거에는 싸움 짱이더라. 싸움 네. 너무 잘해서 네. 3명하고 싸우는데 담배를 공중에 던지고 나서 한바탕 싸우고 나서 담배를 딱 다시 손에 잡아 물더라. 무협 영화네. 네, 무협 영화처럼 이제 그런 소문도 있고 예. 이하늘 씨 같이 DJ DOC 멤버잖아요. 예. 2대 13으로 싸워갖고 뭐 올킬에서 다 이겼다더라. 뭐 이런 맞죠. 소문이 파다했었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 그렇죠. 젊은 혈기 왕성했을 때 이미지고 김창렬 씨 지금 되게 건전한 삶을 잘 살고 있거든. 철든 알겠습니다. 남자들 뒤늦게 철든 예. 삶을 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미지 때문에 잘잘못을 그냥 대중들이 예.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제 그 부분 계속 저희가 좀 주시하고 보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I got it from my dad. 하나는 쉽게 만들었고 하나는 어렵게 만들었고 보통 저희 업계의 정설은 어렵게 만든 노래가 잘 안 되고 쉽게 만든 노래가 잘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두 곡 중에 뭐가 더 잘 되는지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 스타일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요즘 강남도 잘 안 나간답니다. 정말로 그 강남과의 어떤 비교도 정중히 사양하고 싶습니다. 그 노래도 지금 그 싸이의 새로운 앨범 각종 사이트에서 상위권이고 네. 이 뮤직비디오 특히 데디의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이틀 만에 1000만 뷰를 돌파했다고 그러죠? 해외용이죠. 해외용이었고요. 나팔바지가 내수용이라고 소위 표현을 할 때 그런데 아하. 일단 1일 자정에 공개가 데디의 그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는데요. 예. 이미 1000만 뷰가 넘어선 겁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거죠, 어차피 그거. 강남 스타일 때는 아무도 몰랐다가 보게 됐었던 거니까 예. 그거보다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후 기대감을 얻었던 젠틀맨보다는 느릴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싸이 씨 인터뷰에서
방송에서 나왔잖아요. 강남 스타일 이후로 굉장히 부담감이 많이 컸다고. 실제로 거기에 대한 전언들은 많이 들었는데요. 후속곡이었던 그 두 번째 음반이었던 젠틀맨 이후에도 지금 2년 8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이번 7집이. 그러니까 7집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또 변화를 주고 또 숙고도 했다가 이렇게 나온 건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데디가 조금 더 즐겁게 볼 수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세계 유수 언론도 네. 보도를 하고 집중으로 보도하고 있다. 네. 사실입니까? 예, 맞더라고요. 쭉 아유, 보니까는 뭐 파워가 ABC라든지 대단하시네. 뭐 로이터 네. 통신에서도 싸이가 돌아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싸이 씨는 또 이렇게 얘기를 겸손하게 했어요. 예. 빌보드 차트 진입에 대해서 더 이상 강남 스타일의 신화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한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흥겹게 즐기는 노래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쪽에는 항상 저희들 얘기는 누구도 모른다. 하느님도 모르는 게 이쪽의 반응이기 때문에 너무 겸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싸이가 기네스북에 올라간 거 아십니까? 예. 네. 네, 그 저게 강남 스타일로 기네스북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맞아요.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부담이 좀 들죠. 정말 예. 부담스럽대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